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1년간 제가 어떤 책을 얼마나 스쳤는지, 나는 왜 이 책은 이래서 못 읽고 저 책은 저래서 못 읽었는지 여러분께 이 시를 짓고 하겠습니다. 자, 1월부터 한번 빠르게 가보죠. 1월에 제가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 전에 제가 영상 올린다고 해놓고 아직 안 올리고 있죠. 여행 영상을 올리려는 즉시 터키의 지진이 너무 크게 났어요. 그래서 그 영상 안에서 저는 막 좋다고 웃고 떠들고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떨고 있는데 올리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 못 올렸습니다. 올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올리도록 할게요. 다시 1월 책으로 돌아가서 이제 여행 갈 때 가지고 간 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잠깐만요. 그 전에 분위기 좀 바꾸고 갈게요. 여행 갈 때 두꺼운 책 하나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의 온 기억을 정말 한 권에 듬뿍 묻혀올까? 아니면 비행기 안에서만 읽은 책 딱 한 권만 챙겨서 가는 비행기에서 다 읽은 후에 어느 숙소에 두고 올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냥 킨들 하나 챙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읽은 책은 더 데스 오브 비백 오지, 즉 비백 오지의 죽음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근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종이로 된 한국어 책이 그리운 순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엔 킨들보다는 그냥 한국어 종이책 한 권 꼭 챙겨가려고요. 그리고 또 너무 짐이 많으면 버리고 와도 아쉽지 않을 그런 스릴러물로 챙길까 합니다. 그리고 2, 3월은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나 영상을 쭉 훑어봤을 때 이달이 문제였어요. 이달이. 제가 여행 끝나고 와서는 막 신화에 꽂혀서, 기원에 꽂혀서 다시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외치면서 고전을 읽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어떤 책을 읽다 보면 약간 문학적 구멍? 어떤 빈틈? 이런 걸 되게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 내가 이 책만큼은 무조건 읽고 간다 라고 잡은 책들이 바로, 근데 올해 말쯤에 그래서 이 책들 다 읽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도 읽을 겁니다. 네, 읽을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나서 3, 4월에 뭐 책을 조금 열심히 읽었더랬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도 사실 그리스의 마력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할 때거든요. 제가 또 그리스에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전문한 김현 박사님의 책을 읽고 뭐 신화 관련된 영상을 보고 거기에 막 꺼이꺼이 좋다고 온갖 주접 댓글을 다 쓰고 관련 책 찾아보고 난리를 떨었더랬죠. 그리고 사이버 대학 신학과까지 기웃기웃했답니다. 정말 네, 미친 거죠. 네. 진짜 어디서 정말 숨고 싶다 정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반전은 그리스 신화와 신학이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단순하게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리스 신학, 학, 대학, 신학과 사이버 대학교를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What? 이제 서서히 현실 감각을 깨닫고 이제 현실적인 문학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는 책을 조금 잘 읽었어요. 그리고 그때 항상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영상도 비교적 많이 올리고 인스타그램도 북스타그램 용도로 잘 써먹었고요. 그래서 이때 읽었던 책들이 뭐 영상으로도 나와 있는 조지 오웰의 1984나 뭐 BAPLS의 테라피스트 뭐 기타 등등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6월, 대한민국 독서 인구가 정말 듣기만 해도 심장이 두근두근 되는 국제도서관이 열렸고 그곳에서 이제 아주 기념비적인 만남이 있었죠. 봤던 거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정말 얻어걸린 만남인데요. 김하나 작가와 황선우 작가님, 그리고 김하나 작가의 어머니인 최옥선 여사님까지 제가 또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책에 있어서는 정말 한 해의 한 축이 되는 기억을 그곳에서 만들고 왔죠. 그리고 6월이 지나서 읽은 책들은 그래서인지 국제도서전에서 샀던 책 혹은 국제도서전 때문에 알게 된 책들로 쭉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전가옥에서 사온 재화 물거품을 읽었는데 이거 실패고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를 읽고 아주 힘 빼기 좋은 이 여름에 정말 딱인 글이군 하면서 잘 읽었지만 또 뭐 강력히 추천한다 정도는 또 아니었고요. 은행나무 출판사 큐레이션을 보고 정말 생각 없이 읽게 된 책이 있었는데요. 그게 박연준 시인의 산문집 여름과 루비를 읽었죠. 그리고 막 좋다고 꺽꺽 울다 여러분께 추천도 했습니다. 여러분, 박연준 시인 아세요? 박준 작가라고 잘못 생각하고 책을 빌리게 된 거죠, 도서관에서. 여름이라는 아이와 루비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저의 그 약점을 제대로 건드리는 책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박윤준 시인의 책을 뭐 도서관에서 거의 모조리 다 긁어와서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었던 안전가옥 시리즈 이야기를 영상에서 제가 조금 나누었죠. 이 책은 저는 너무 재미없었다 뭐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 댓글로 다른 재밌는 안전가옥 책들을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역시 그때 연달아 몇 권을 읽었는데요. 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실물책이 아니라 크레마로 읽어서 지금 제목은 가물가물한데 뭐 그런 거였어요.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막 갑자기 어떤 용산역인가? 무슨 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막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그 책 제목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7월에 우연히 속초에 가게 됐습니다. 안 갈 곳이었는데 괜히 갔어요. 거긴 약간 뭐랄까 노키즈 존도 아니고 노시니어 존도 아니고 어떤 무언의 노중간 존의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처럼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사람이 가기엔 조금 부끄러운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해변에서 막 이렇게 나름 뭐 놀긴 했죠. 물장구 막 이렇게 우프우프 하고 놀긴 했는데 조금 뭔가 껄끄럽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그곳에 있는 문우당 서림, 문우당 서점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서점만 엄청 구경을 했어요. 또 구경하고 또 구경하고 갔던 매대 또 가고 뭐 이렇게. 이걸 고르신 거고 이 글귀는 서점에서 만든 글귀예요. 책속 글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잘 뜯어서 책갈피처럼 사용하세요. 뉴욕 규림 일기라는 예쁘장한 책을 발견을 해서 그곳에서 읽었고 그러다 또 문제가 생기죠. 저는 컴포지션 노트라는 새로운 것에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남짓 거기에 덕질을 하는 그런 작태를 보이죠. 제가 문우당 서림에서 규림 일기를 읽은 후에 제 태블릿 노트 쉘프의 커버를 정말 온통 컴포지션 디자인으로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플래너나 아니면 또 보자 독서 노트의 커버도 다 이렇게 컴포지션 노트 디자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또 흘렀고 저는 다시 중국어에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야흐로 9월, 10월이죠. 그러면서 9월, 10월, 11월 되면서 책은 아디오스. 我向学习汉语。明白，是因为电视剧。那我们一般不说我看见了电视剧，可以说这个我看了。我看了电视剧，我选了大约两年。 그렇게 중국어만 뭐 하고 또 하고 하다가 11월 블랙홀 같은 11월이 와버렸고 제가 왜 뭐 10월이나 11월을 블랙홀이라고 하는지 모르신다면 여러분 제 이전 영상 통역사의 가을 브이로그를 한번 봐주세요. 그 시기가 와서 저는 또 일의 시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한 10월부터 지금까지는 정말 거의 완독한 책 없이 시간이 끝나버린 것 같아요. 정말 책에 있어서는 완전 실패인 한 해였긴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완독한 책은 없지만 또 책을 안 읽은 건 아니니까 수십 권의 병렬 독서, 앞장만 읽어보고 뒷장 안 보기, 반 보고 딴 거 보기 이런 걸 하다가 중간에 덮은 책들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마사지사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요. 사실 이 책은 제가 다 읽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은 건 아니니까 완독은 아닌 걸로 칠게요. 굉장히 그래도 잘 읽었습니다. 비페이위라고 하는 중국인 작가가 쓴 책이고요. 마사지사들의 있던 생각이나 삶에 대해서 아주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외에 쇼펜하워 읽었고요. 용서받지 못한 밥 읽었고 그리고 권력의 가문 메디치 조금 읽다 말았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 조금 읽다 말았고 교양보호자가 깨달은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법 이것도 조금 읽다 말았어요. 네, 이렇게 읽다 만 책들은 굉장히 많네요. 아쉽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아쉬운 감은 사실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다가올 새해에는 정말 따박따박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가뭄에 정말 콩나듯이 올리긴 하지만 그리고 쭉 올리다가 갑자기 말고 쭉 올리다가 갑자기 말고 그런 식으로 올리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구독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No, God! No, God, please, no! 그래서 올해의 연말 독서 정산은 정말 별 것 없이 이런 핑계와 변명으로 점철된 독서 연말 정산이 됐고요. 여러분의 한 해 독서는 어땠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럼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날씨 많이 추운데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한 겨울 보냅시다. 안녕!